요즘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난 한 주 동안 뉴스의 중심에 서서 때로는 소신 있게 얘기도 하고 또 당내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한데요. 김경률 비대위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조국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참여연대로 시민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인데 내 편이라 할지라도 쓴소리, 레드카드를 들 수 있는 사람. 이게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밖에 계시다가 우리 당에 와서 아직 빨간물이 좀 덜 들었어요. 그래서 레드 엔터테인먼트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당 색깔이 빨강색이라서 어쩔 수 없이 레드 엔터테인먼트이긴 한데 김경률 회계사가 시작부터 레드카드 받고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이게 핫하면은 매니저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안 힘드세요? 핫한 인물일수록 사실은 매니저가 관리하기가 더 쉽죠. 아무리 해도 뜨지 않는 사람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네. 근데 국민들께서 보는 평가들은 엇갈릴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눈길을 주기 시작했고 그런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렵고 힘한 험지를 가겠다고 하니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있고 강단 있는 결정을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이 있지만 아직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당내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분이 이름이 성함이 알려지시게 된 게 이제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분으로 이제 유명해지신 거고 우리 편을 감싸는 것이 뭐 내로남불이다 또는 뭐 운동권적인 뭐 이념 위주의 그런 정치를 한다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셨었는데 사실 오늘날의 국민의힘이 어느 때 어느 정당보다도 이념적인 행보를 중요시하고 있고 영부인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정당의 상황인 것인데 곧 실망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이때까지 인생 행보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좀 문제점이라든지 또 그런 언급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런 어떤 다양성을 우리 또 국민의힘이 또 집권 여당으로서 길러야 되는데 근데 딱 한 가지 보통 현실 정치가 아니라 이제 비대위원 이제 지도자급에 이제 있는 이제 분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하는 말과 과거의 말은 어떤 받아들이는 어떤 말의 어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필터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매니저로 등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 사태 그 중심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었죠. 경중을 따지자면 분명히 전 디올바 이건 심각한 사건이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사과를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들의 뭐 감정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제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총선 출마하는 비대위원은 집을 내려놓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거꾸로 관계가 아예 있을 이유가 없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활동 때문에 이 모든 발단들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놔버리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끝끝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면 괜히 나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나를 발탁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고초를 겪는구나 싶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엄청난 드라마를 촉발시켰기 때문에 김경률 생각보다 내공이 있구나. 뭐 인정을 하는데 폭발물이에요. 훌륭한 상품인데 폭발물이야. 왜냐하면 이분이 본질적으로 내부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뜨신 분이에요. 민주당 계열의 사람이라고 봤는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서 언론의 초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은 과거에 본인이 뜯던 방식으로 똑같이 내부 비판을 해서 또 본인의 상품성을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보수 정당에 왔기 때문에 또 보수 정당 내부를 비판해야지 내 정당성이 생겨.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메시지가 사실은 지금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은 김건희 리스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또 폭탄을 터뜨릴 것이다. 왜? 이게 이분의 상품의 본질이에요. 폭탄 상품이에요. 폭탄 상품이에요.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마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번쩍 들었죠. 마포을에서는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현장 자리에 있었거든요. 오, 예. 분위기가 조금 술렁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현직 당협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좀 소통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번쩍 든 그 자리가 정말 당선될 수 있는 따뜻한 양지도 아니고요. 우리 당이 가서 당선되기 되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꽂아서 당선이 돼야 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김성동 위원장이 계십니다. 둘 다 나와서 손을 듣고 멋진 경선을 기대해 주십시오 하면 100% 완벽했는데 이걸 중간에 매니저가 실수해갖고 매니저를 딱 불렀으면 제가 딱 조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병민 최고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워서 그래요. 저처럼 소설테인먼트 회사를 채웠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에 나가서 떨어진다. 그럼 뭐냐? 방송계로 진출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대통령실에도 보였단 말이야. 떨어지고 난 뒤에 뭐 다른 공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정치 계속하기 쉽지 않거든. 아스팔트 보수 이런 분들 못 받아줘요. 그럼 뭐냐? 결국은 양비론자 됩니다. 그럼 어디로 오느냐? 판도라로 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종편이나 이런 데 가서 그분은 엔터테인먼트 소속이 계속 있겠네요. 아니 판도라를 어떻게 양비론을 가진 사람만 하게끔 이렇게 비하를 해서 이거 통편집. 통편집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근데 판도라 빼고. 그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을에 보내고 말고 하는 걸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진짜 공감이 안 가고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진짜 사천은 뭐냐면은 그 되지도 않을 김태우 후보 사면 복권 시켜가지고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보내고 그 20% 넘게 깨진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천이죠. 근데 사실은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무슨 절친인 것도 아니고 오래된 오른팔 같은 측근도 아니고 비대위원장 권한이 막강합니다.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민주당에 와가지고는요. 이해찬 대표도 컷오프 시키고 날렸고요. 그렇게 전체 판을 전략과 스토리를 만드는 게 바로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좋은 바둑돌, 장기돌인 건데 그걸 가지고 사천이다라고 하면서 비대위원장까지 내려놔라 사약을 내리는 거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사감에 기반한 행동이다. 그렇게 다들 보일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이 참 저희 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예. 사천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쉽진 않은데 조금 이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특히 이제 그 공천 과정을 들으면서 아 우리 당이 참 이렇게 공천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참 시스템적으로 하는구나 앞으로 절차 원칙 기준을 밝혔으니까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손을 딱 드니까 이건 뭐지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오버랩된 감은 있었죠. 그러나 성패를 떠나서 정말 정청래라는 어떤 거물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정말 촌철살인의 이런 어떤 말폭탄을 퍼부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심이 담긴 거 아니에요? 가방위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시더니. 말폭탄을 퍼붓는데 당선은 어려워. 그래서 그 말폭탄을 미천으로 해서 방송 패널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사천은 아니다라는데 지금 다 의견이 일치한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실은 왜 이 장면을 두고 이 공천 시스템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약간의 논란과 우려의 지점이 있었던 건 예. 이 외부 요인 때문에 그랬어요. 외부 요인. 제3지대가 꿈틀거리잖아요. 여기에 불공정성 논란이 촉발되면서 하나둘씩 이탈하기 시작하면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막 나가잖아요.
민주당도 걱정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공정성이라고 하는 그 틀이 깨져버리는 순간 밖에 있는 제3지대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탈할 수 있는 차단망을 확실히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서는 작은 위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매니저가 필요한 거고. 바로 제시되는 발레가 뭐냐면요. 그 작은 불협화음으로 인한 이탈이 두려웠으면 산업부 장관 멀쩡히 하고 있는 박문규 장관 수원으로 갑자기 낙하산 내려보내가지고 김용남 당협위원장 탈당하게 하는 그런 사태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사실 그게 일관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정부의 장관이나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이 지금 내려감으로써 지역이 흔들리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독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천 논란이 벌어지고 대통령실이 이런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경률하고 박문규 사례가 아무 차이가 없는데 대통령 의중에 맞는 거는 되는 거고 안 맞는 건 안 되는 거죠. 이게 딱 한 발만 나가면 뭐가 되냐면요. 위법한 공천 개입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가 그걸로 아마 실형 2년 받았을 거예요. 굉장히 이건 위험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요 며칠 나왔던 기사를 보면 대통령실에 일했던 실무진들 그리고 영입되는 인재들이 전부 험지로 나간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나간다고 공천을 받을 수 있냐? 확정된 것도 없어요. 웬만해서는 시스템상으로 경선해야 되는 곳들이 많겠죠. 지금 저희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말 그 공정한 공천에 대해서 역대 어떤 성보다 엄청나게 사실은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공천의 결과가 어땠는지 너무 잘 봐왔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틈이라도 보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좀 우려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게 그 당무 개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여당 공천에 신경 끄셔라.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챙겨야 되고 민생 챙겨야 되고 그런데 대통령실이 여당 공천 시스템을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내가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보기를 4개 드릴게요. 1번 비대위원 사퇴, 2번 마포의 불출마, 3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4번 기타 등등. 저는 기타. 기타. 네. 길들여지지 않는 늑대가 되셔라. 저는 뭐 사퇴할 것 같고요. 아, 사퇴할 것 같으세요? 예, 사퇴할 것 같고 경선에서 질 것 같습니다. 사퇴는 근데 왜 할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일단 본인도 의사 없다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손을 그었는데. 한 번은 이제 몸을 좀 추스려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이 디올백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선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론가로서 엄청나게 활약을 할 겁니다. 예, 저는 비대위원 사퇴 그리고 말폭탄을 갖고 이제 정청래 최고에게 돌진하는 어떤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출마할 것 같은데요.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한동훈 위원장의 뜻이 워낙 완강한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 여론조사 나올걸요. 김경률 비대위원회 마포에서 어떤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정청래 최고위원이랑 해볼 만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누가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거취를 얘기하겠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직 위원장하고 경선하면은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 현직 김성동 위원장이랑 매우 가까워요. 좋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경선이라고 하는 건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져왔던 동네이기 때문에 김성동이든 김경률이든 이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더 경쟁력이 높은 사람한테 급속도로 쏠릴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아니 근데 경선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3번 이상 국민의힘이 패배한 지역구는 전략 공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공관위 결정이 있다. 발표됐잖아요. 굳이 경선을 시켜서 경선 리스크를 그 전략적인 판단 후보한테 주지는 않고. 이거 제가 오히려 더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공관위에서 밝힌 그 기준에 따르면은 저희가 전략으로 할 수 있는 우선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이 무려 한 120여 군데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호남이라든지 계속해서 지어온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도권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전략으로 할 수는 없고 이제 50여 군데 정도 저희가 당정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경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당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사람을 전략공천에 꽂습니다. 그러면 경선의 기회를 안 주면 이 사람이 나가서 다른 당을 가거나 나가서 출마하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경선을 붙여서 떨어지면 무조건 승복입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는 저는 경선을 할 때 더 흥행이 확 타오르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닐까. 경선을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을 밀었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그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 해볼만 하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좀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셔가지고 경선에서 지시면은 술잔이 식기 전에 방송 평론가로 오시면 되고 경선에서 이기면 본선 가면 본선에서 지고 술잔이 식은 후에 방송 평론가로 오시면 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봉합이 됐는지 향후 공천 잡음의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공천하는 과정에 참 내관이 많을 겁니다. 많은 어떤 지뢰밭이 있어서 중간에 뭐 가끔씩 터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단수 추천되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 사실은 과거 같은 큰 어떤 폭발성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천하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리한 전략 공천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무리한 전략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 합니까? 대통령실에서 무리한 전략 공천에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보면 누가 실세해서 막 저 사람 쫓아가서 공천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별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심이냐 한심이냐 이런 지금은 눈치 싸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선이다. 지역 가서 신발끈 동여매고 열심히 뛰는 거거든요. 역대 이런 선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하나 궁금한 거 대통령 사진 걸고 선거운동 할 거냐 한동훈 위원장 사진 걸고 선거운동 할 거냐 이거 되게 관심이더라고요. 의원님 혹시 사진 거셨습니까? 저는 두 개 다 걸 겁니다. 아, 둘 다 걸 거니까. 현명하시네요. 예, 예. 저는 제 사진만 크게 걸었습니다. 두 분 다 현명하십니다.